네, 안녕하십니까. 이거연구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머리 아프실 텐데, 그래도 취업을 위해서 하나하나 발걸음을 좀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상시 채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채용 형태가 굉장히 많지만, 일단 이번 시간에 배워보는 상시 채용을 통해서 취업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채용 좀 생소하죠? 사실은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건 공채죠. 그냥 뭐 사람들 막 다 와라. 그 중에서 내가 뽑아줄게 하면서 이제 대규모로 뽑아서 우리 회사의 사람들을 키워가는 그런 마인드 교육부터 시작하는 대규모 신입사원 채용이 공개 채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걸러내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수시 채용을 통해서 필요할 때만 사람 뽑아줄게 라고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이상으로 더 넘어가서 상시 채용까지 갑니다. 상시 채용을 좀 이해를 쉽게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갔어요. 마음에 드는 옷이 한 3, 4개가 있다는 거죠. 뭘 사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뭐 어떻게 예산이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그 예산에 맞게 옷 한 벌을 사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내가 옷을 사면, 혹은 이 옷이 낡으면 내가 저 옷은 꼭 사야지. 첫 월급 받으면 저거 살 거야. 라고 후보군을 만들어 놓죠. 사실은 지금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필요해지면, 혹은 언젠가 여유로워지면 저걸 사겠다 라고 하는 그 후보군을 만들어 놓는 게 상시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상시채용은 사전에 사람들을 좀 확보해 놓고요. 그리고 공석이 생기거나 혹은 필요한 사업들이 생겼을 때 그들한테 연락을 취하게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결국은 사업이 확장될 때마다 인력들을 수급하기 굉장히 좋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회사 그만둘래요 하고 나가도 걱정하지 않고 다음 사람으로 대체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이 순간 상시 채용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에게 기회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자리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자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조금은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과거에는요, 자리가 나면 몇 명 뽑습니다. 10자리 있어요. 10명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상시채용은 그런 말조차를 안 하거든요. 그냥 언제 몇 자리가 필요할지 모르는데 관심 있는 사람 늘 지원해줘 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자리도 기회도 적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걸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적어진 게 아니죠. 똑같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부지런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자, 기업별로 지원할 기업들을 최대한 빠르게 선정하시고요. 그 기업마다 뭐 글로벌 기업이라면 더더욱이나 그렇겠지만 기업마다 지원하는 방식이 다 달라졌어요. 그 중에 이제 상시 채용으로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여러분이 지원서를 내야 됩니다. 낸다라고 해서 바로 연락 오진 않아요. 하지만 진짜 억울한 건 이거죠. 로또를 샀는데 떨어졌다면 뭐 확률의 싸움이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드는데, 로또 둘 중에 한 명은 된대요. 근데 로또 사는 날짜가 언제인지를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나도 찾아볼 생각도 못했죠. 그냥 TV에서 오늘 로또 팝니다 라고 할 줄 알았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놓쳐지게 되는 상시 채용은 진짜 여러분 억울하고 바보 같은 일인 거예요. 자, 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면은 국내 채용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한 명을 뽑는데 31.5일이 걸린대요. 그리고요, 평균적으로 한 사람 뽑는데 519만 원이 든대요. 사실은 저 신입으로 보게 되면 대규모 공채를 하는 날 하루에 한 사람에게 면접 비용으로 드는 건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제 경력직 채용이나 헤드헌터를 사용하는 모든 비용까지 생각하면 519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횟수가 1년에 8.6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진짜 평균이고요.
이제 상시로 넘어가면 직무별로 채용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8.6회가 아니라 86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한 명 한 명 채워가야 되는 그런 직무별, 계열별, 사업별 채용들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채용 형태가 바뀌어가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바뀌고 있는가도 볼게요. 과거에 공개 채용을 했던 기업들이 49.6%였는데 올해는 이제 39.1%로 줄이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 수시 채용을 30.7%에서 41%까지 11% 가까이를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상시 채용은 어떠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미 병행하고 있어요 라는 기업, 혹은 곧 도입할 거예요 라고 하는 기업들이 76.8%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만간 이 상시 채용 제도가 병행이 되면서 이후에는 신입을 아예 없애고 인턴까지도 상시 채용 형태로 적합한 전공, 적합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서 필요한 인력들 혹은 우리 회사에 평소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인턴을 돌리고 그 중에 서바이벌 형태로 뽑게 되는 이런 글로벌 기업과 비슷한 형태를 띄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상시 채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시 채용 제도는 크게 달라진 제도가 아니에요. 이미 기업들은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브랜드가 조금 더 알려진 기업일수록 우리 회사에 관심을 오래전부터 두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시 채용을 활용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수업을 통해서, 혹은 뭐 수업이라기보다는 이 영상을 통해서 꼭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은, 첫째, 일단 내가 원하는 기업이 어떤 형태의 채용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를 꼭 봐라. 둘째, 상시 채용으로 하고 있다 라는 게 눈에 보이는 순간 일단 써라. 그리고 그 쓰기 위해서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만나게 될 때는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상시 채용 같은 경우는 양식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일수록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얘기 하기 전에 일단 관심 있는 기업 리스트 뽑고요. 그리고 상시 채용하면 무조건 지워서 내보고요. 이걸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포트폴리오까지 추가로 경험과 경력에 대해서 더 많이 어필할 거니까 준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힘들지만 오늘도 화이팅입니다.